추미애나 송영길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민주당의 틀들의 안에서 그림들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살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는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지금 어떤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총선 코드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도 그렇고 또 송영길 대표도 지금 아무래도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강성한 발언들이기 때문에 뭐 소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 뭐 개딸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소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지만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그래도 뭐 의원 생활도 오래 하시고 전직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뭐 그렇게 무슨 강성 지지자들에게만 뭐 통하는 이야기들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지지를 얻고자 하는 계산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문재인 때리는 추미애, 송영길, 민주당 전전긍긍입니다. 저희가 어제, 그제 추미애 전 장관의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처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때렸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이낙연 전 대표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키워드 닮은 꼴이죠. 추미애 전 장관 말고 송영길 전 대표도 똑같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때리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사표 받을 때 같이 해임시키든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 해임할 때 같이 해임시켰어야죠. 그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임시켰으면 지금 이런 괴물 같은 대통령이 탄생할 수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본인을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무슨 책방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거 싸워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해왔던 5년 세월 전체를 부정한 그것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참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굉장히 약간 빠른 목소리로 살짝 좀 흥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박준호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도 문재인 전 대통령 잘못이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하는 지금도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때리는 걸까요?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실망스러운 전형적인 본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에서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탄압으로 몰고 또 그에 대한 민주당 내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서 뭐 아마도 제가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속마음까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당연히 내년 총선도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뭐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자극적인 맛? 소위 말해서 이제 보스를 건드리는 거죠. 지금 뭔가 자기 정치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기 정치, 본인 정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온 얘기가 총선 얘기도 나왔는데 권지웅 의원님. 일단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뒤집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근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방금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민주당의 보스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때려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원인 진단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 게 윤석열 대통령을 해임시키지 않아서입니까? 검찰총장이었던 그분을 해임시켰으면 민주당이 이겼을 거라는 생각. 그 일전에는 정의당이 단일화해주지 않아서 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반성이 지금 민주당을 이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5년 동안 정부를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권 교체 당한 다음에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 하지 못했는가를 반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남 탓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인식으로는 다음 총선에서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이 송영길 전 대표는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또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시죠.
송영길 대표도 변희재 대표하고 함께 WPC 걸 보고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송영길 대표가 저러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숙했으면 좋겠다. 송영길 전 대표도 출마할 것 같습니까, 총선? 저는 하리라고 봐요. 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죠. 저는 하리라고. 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자숙하라고.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역시. 문제라니까요. 정치는 본인이 결정을 하고 공천 여부는 당에서 결정하고 네. 마지막 국민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네, 박지원 전 원장은 저는 출마하리라고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출마할 걸로 본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돈봉투 사건 관련해 갖고 뭐 기소를 뭐 앞두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출마가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께서 만약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결정한다면 뭐 출마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저도 권지웅 비대위원장 의견이랑 좀 비슷한데요. 네. 일단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저버리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 가능성은 별로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를 그만두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총선 출마만 정치의 행보는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방식으로의 정치 행보는 모색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 앞에 지금 드리워진 사법 리스크인데요. 네.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보좌관 박모 씨가 현재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박모 씨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실 민주당 의원들 중에 한 20명 정도가 뭐 돈봉투를 수령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이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아마 여름 내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사법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수철 원장님. 네. 일단 제가 그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적전 분열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추미애나 송영길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민주당인 틀들의 안에서 그림들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살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는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지금 어떤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총선 코드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추미애 네. 전 장관의 발언도 그렇고 네. 또 송영길 대표도 지금 뭐 본인의 불출마 여부를 떠나가지고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또는 자기의 지지했던 세력들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측면으로 좀 보여져서 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거친 언사로 나타나니까 오히려 민주당에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되겠다.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되는 행태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두 사람 다 뭐 추미애 전 장관까지 송영길 전 대표, 추미애 전 장관 둘 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좋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발언 저희가 지금 닮은 꼴이라는 제목으로 키워드로 지금 송영길 전 대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좀 닮은 꼴인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건데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성호 의원이죠.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줄 선 것이다. 뭐 이렇게 관측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줄 서갖고 전 대통령을 저격하고 예. 그 당시 또 당대표든 이낙연 대표를 저격해갖고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 줄 서는 거 되겠습니까 사실은. 더 부담이 돼갖고 줄 설래도 쓸 수가 없겠죠 오히려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부담스럽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의 이런 행보들이. 아니 부담스럽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당의 통합이고 소위 말하면 친논이 뭐 아니 친문 뭐 비문 뭐 친명 비명 이런 걸 넘어갔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네. 자꾸 과거를 파헤친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네네. 네, 정성호 의원 얘기는 일단 추미애 전 장관의 이런 모습 부담스럽겠죠?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 부담스럽다라는 건데 근데 권지웅 위원님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도 뭐 본인이 총선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일단 뭔가 다른 정치적인 어떤 롤을 좀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 같다. 총선을 앞두고 라는 얘기가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안 부담스러울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맥락인데요. 민주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재명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 등은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한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도 별로 도움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크게 보면 민주당에게도 도움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께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실은 참패했고 그건 꼭 송영길 대표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민주당 전체가 지면서 있었던 일이었고 거기에 어쨌건 선수로 뛰었던 분이고 지금 돈봉투 관련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을 잘 해명하거나 이것을 잘 헤쳐나가는 데 집중하시는 게 맞지 다른 언급을 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 변호사님 사실 세게 얘기하는 게 결국 강성 지지층을 보는 거 아니겠느냐. 정치인은 또 지지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강성 지지층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럼 민주당 내에서 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를 하면 뭔가 얻을 수 있고 내 입지가 확고해진다라는 지금 그게 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강성한 발언들이기 때문에 뭐 소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 뭐 개딸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소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지만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그래도 뭐 의원 생활도 오래 하시고 전직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뭐 그렇게 무슨 강성 지지자들에게만 뭐 통하는 이야기들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지지를 얻고자 하는 계산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사명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포로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기상 그리고 예전 정치권에서 있었던 뒷얘기들을 지금 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